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24화 황산벌 전투편입니다. 황산벌 전투는 660년 8월 20일 황산벌,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산랑리와 신암리 일대에서 신라군과 백제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신라 지휘관은 대장군 김유신과 화랑, 장충랑, 파랑, 방굴, 관창 외 5만이며 백제는 총지휘관은 자평 충상과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 5천이었습니다. 전사자는 신라는 화랑, 장충랑, 파랑, 방굴, 관창 등 소수의 화랑 지휘관들이었으며 백제는 달솔 계백과 군사 5천 중 4,980명이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660년 땅 고종은 소장봉을 신구 도행 총책관으로 삼고 유백령 풍사기 등과 함께 13만 군사로 백제 정벌을 명령하였습니다. 태종 무효랑은 김유신을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고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당군과 합세하기로 하였습니다. 660년 나닥 연합군이 백제 방문으로 진군하자 의자왕은 신하들과 급히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좌평 의직은 당군과 먼저 결전할 것을 주장했고 달솔 상령은 신라군을 먼저 치고 당군을 막자고 주장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기에서 좌평은 지금의 장관 1등급 배설이며 달솔은 2등급 배설입니다. 의자왕은 기왕 중이던 흥수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흥수는 백제의 충실입니다. 흥수는 평야에서 접전하면 불리하므로 백강, 지금의 건강하구를 지켜 당군이 상롱하지 못하게 하고 탄핵을 막아 신라군을 넘지 못하게 해 적이 피곤해지기를 기다렸다 공격하자고 주장합니다. 백제 조정이 우왕좌왕 의견이 갈리는 사이 신라군은 서라벌을 출벌해 남정천, 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다다랐습니다. 백제는 이견이 나뉘어 서로 내불이 일어나는 동안 나당연합군은 백강과 탄원을 넘어왔습니다. 다급해진 의자왕은 급히 젊은 대신 달솔 계백을 황성불로 보내 신라군을 막게 하였습니다. 계백의 본명은 부여성입니다. 이하 우리에게 익숙한 계백으로 하겠습니다. 계백은 죽음을 각오한 군사 5천을 뽑아 출전을 준비하였고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국가의 존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내 처와 자식들이 잡혀 노비가 될까 염려된다. 살아서 지옥을 당하는 것보다 죽어서 흥한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출전하였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본 사적생의 출사표가 아닙니까? 8월 1일 신라의 5만 정예군이 황산벌에 도착했을 때 백제군은 산직리, 모촌리, 황년, 산성 세 곳에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좌평 충성이 백제군을 총지하였고 달솔 상령과 달솔 계백은 충성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신라군이 진격해오자 계백은 옛날 날구천은 군사 5,000명으로 오나라 70만의 무리를 격파하였다. 오늘 마땅히 각자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 며 병사들을 독려했고 이에 백제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 4번의 작은 전투에서 신라군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당황한 김유신의 동생 김험수는 아들 방굴에게 신하된 자로서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 호도한 만한 것이 없다. 비겁함을 보고 목숨을 지키면 충과 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라고 아들 방굴에게 선봉 희생을 강조하였습니다. 신라는 전투에서 1인 돌격 전술인 각계전투를 구사하자 화랑 방굴은 적진에 홀라 뛰어들어 백제 군사들을 여럿 죽이고 자신도 용감하게 전사했습니다. 기승을 잡은 신라군은 김유신이 조카인 자장군 푸니밀이 16세의 아들 관창에게 방굴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관창은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창안자루를 가지고 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우다가 백제군에게 사로잡혀 계백 앞에 끌려갔습니다. 계백이 투구를 벗기게 하자 관창 나이가 어리고 용감함에 감탄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신라에는 대적할 수가 없겠구나. 어린 소녀도 이러이 용감한데 하물며 장정들이야 하며 살려보냈다는 얘기는 우리 다 한 번쯤 들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신라 진영으로 돌아간 관창은 아버지 푸네밀에게 간단한 인사만 하고 다시 돌격하였고 계백은 백제 병사들을 계속 죽이는 관창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화랑관청의 임재문태 정신으로 신라군은 백제군보다 더 죽을 각오로 싸웠고 결국 백제군은 전멸하고 계백도 전사하고 맙니다. 백제군은 모두 전멸하고 총지휘관인 자평, 충상과 달솔, 상량을 포함한 20여 명의 백제 장수는 신라에 항복하였습니다. 나중에 정강을 논하게 되었었는데 태종 무효랑은 항복한 백제 충상과 상령 등을 예우해 육두품과 칠관 등의 관직을 하사하였습니다. 전사왕 간차는 급찬에 추대하고 예로서 장례를 지내주며 그의 집에는 비단 30필, 성포 30필과 곡식 1배섬을 하사했다고 상북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황산벌 전투가 있던 날 소정방의 당군은 기불포에서 백제군의 저항 없이 상륙하였답니다. 소정방은 김유신이 약속한 길보다 하루 늦었다고 하여 신라 독군 김문령을 참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유신은 대장군이 황산에서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 가지고 죄를 사멸을 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가 없소. 먼저 당나라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부수겠소 라고 말하고 칼자루에 힘을 주었다고 작가가 앞에서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 보좌관 동보량이 소정방의 기속말로 신라의 군사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듯 합니다 라고 하자 소정방이 김문령을 풀어주었다는 얘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신라 오만의 군사가 항산벌에서 개벽의 5천 군사와 싸우면서 기회를 지체한 데는 김유신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작가는 추정합니다. 약속대로 신라 백제군을 물리치고 기불포에 도착하면 아마도 연합군 총사령관 격인 소정방은 신라군을 선봉에 세워 백제의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군의 전력은 온전하지만 신라군은 항산벌에서 이어 또다시 백제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돼 전력상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대목이냐 하면 김유신의 이전 전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하성 타랑이라든지 김유신은 항상 아군 부하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라는 이 단점을 장점으로 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단점은 적은 인구였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싸울 군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신라 김유신은 싸울 때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적은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유신은 자신이 그린 5만의 군사가 신라군의 전체 전력이었습니다. 13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당군의 전력에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어떤 항배를 보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은 나당연합이라 하지만 나중에 고구려 전투에서도 늘 김유신은 당군을 믿지 않았고 늘 당군과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탁월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유신은 늘 소정방의 흑수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몰래 당군의 전력을 지켜보며 신무기 장창과 구진천의 세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유신은 나중에 7년 나단 전승에서 승리를 하고 당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유신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지금의 티벳처럼 중국에 합병되었을 것입니다. 화랑 장충난과 파랑은 황산벌에서 백제 군사와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그 뒤 신라 당나라 연합이 백제를 칠 때
둘은 무량의 꿈에 나타나 저희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고 백골이 되어 종군하여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오나 소중방의 위험에 눌려 남의 뒤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우리에게 백제를 칠 정예군사를 주시옵소서라고 변명하자 무혈왕은 놀랍고 개의하여 두 늑을 그리기 위해 장사를 세워 명복을 빌었답니다.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과 싸우던 날 장충남과 화랑은 관창을 지휘한 신라 부대장 격이었습니다. 신라 진영은 장군 험춘과 부밀이 군사를 이끌고 백제에선 중상과 상령에게 맞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자 방어하던 신라가 백제가 먼저 기세를 제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황산벌은 백제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때 땅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황산벌을 포기하고 땅 군사를 따라 사비성을 공격하자는 소중방의 전갈이 온 것입니다. 나당연합군의 작전권은 당나라 소중방에게 있었으니까요. 초반에 백제에게 고전을 당한 신라 발랑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당나라의 전령을 죽여버렸답니다. 관창을 적진에 보낸 아버지 품일은 죽은 관창의 목을 말에 매달고 오자 분을 삼키고 새로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장충락은 관창의 목을 말 한 장에 달고 발랑은 관창의 두구를 쓰고 싸우다 용감히 전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작전 문제로 당나라와 몹시 껄끄러웠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나라는 저희들 뜻대로 싸우자 하고 신라 장군과 파랑들은 당의 전령을 죽이면서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결국엔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 백제의 사비성을 포위하자 백제 의자왕은 공산성으로 도망을 가고 오호 통제라 백제 공산성 총사령관 기긴 예식진에게 의자왕은 사로잡혀 소정방에게 끌려가고 항복하고 맙니다. 서편해지는 나라 해지는 나라 백제의 끝날에 이름도 아름다운 계백이라며 그 이름을 너는 아느냐. 쏟아지는 적군의 꽃잎 속에서 홀로이 싸우다가 최후의 격전 황산벌에서 고이고이 잠이 드셨네. 꽃은 시들어 낮감에 떨어지고 말없는 저 백마강 푸른 채 흘러가네. 대백장군 마지막 충신 나는 잊지 못하리. 감사합니다.